우리는 매일같이 쓰고 읽는 한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실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이 편리함 뒤에는 사실 거대한 반대와 첨예한 갈등을 뚫고 탄생한 치열한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글 창제는 그저 세종대왕의 천재성만으로 이루어진 업적이 아니었죠. 오히려 당시 조선 최고의 지성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했던 감히 넘볼 수 없는 금기를 깨뜨리는 과정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아시나요? 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익히 아는 위대한 성군 세종의 새로운 면모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글 창제라는 위협 뒤에 가려져 있던 정치적 경랑과 한 인간으로서 세종이 겪어야 했던 고뇌, 그리고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나아간 그의 진정한 리더십의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종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조선 건국 초기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당시 지배층은 한자를 유일한 문자로 여겼고, 이는 곧 지식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백성에게 한자는 그저 까막눈을 의미하는 거대한 벽이었죠. 법을 알지 못해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이들이 부지기수였고, 관아에 붙은 벽보 하나 제대로 읽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시장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서민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조차 찾기 어려웠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속수무책일 때가 많았죠. 그들의 삶은 한자라는 거대한 장벽 아래에서 답답함과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글을 배우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복잡한 한자를 익히기 위해 밤늦도록 서당에서 고군분투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당시 교육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그들에게 글을 배우는 것은 신분 상승의 유일한 통로였지만 동시에 넘을 수 없는 높은 산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격차는 단순한 지식의 차이를 넘어 삶의 질과 기회마저 결정하는 냉혹한 현실이었으니까요. 이러한 현실을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가장 깊이 들여다본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훗날 한글을 창제할 세종대왕이었죠.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밤늦도록 수많은 서책을 탐독하며 학문에 매진하는 한편 그는 궁 밖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예리한 눈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들의 탄원을 접하며 세종의 마음속에는 깊은 문제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백성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따를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었죠. 세종은 깨달았습니다. 백성의 삶을 옥죄는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태평성대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요.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숨 소리는 그의 귀에 닿아 가슴을 울렸고 그들의 억울한 눈물은 그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세종은 기존의 한자 중심 체계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깊은 한계를 직시하게 됩니다. 백성 모두가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새로운 글자의 필요성, 그것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백성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한 절박한 소명으로 그의 가슴에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세종의 내면에서 피어난 이 작은 불씨는 이제 조선 사회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꿈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죠. 과연 그는 이 거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마주하게 될까요? 그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들의 탄원에 가슴 아파했던 세종대왕, 그의 마음속에 피어난 작은 불씨는 이제 거대한 불꽃이 되어 조선을 밝히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던 그는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죠. 기존의 한자 교육만으로는 결코 이 땅의 백성 모두가 글을 깨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글자를 직접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단순한 개혁을 넘어 시대를 뒤흔들 혁명적인 발상이었죠. 하지만 위대한 결심은 처음부터 순탄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중국의 한자를 숭상하고 따르는 것이 지배층의 당연한 도리이자 학문의 전부라고 여기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한자는 지식인들의 특권이자 권위의 상징이었고 백성들이 글을 모르는 것은 그저 당연한 일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감히 왕이 나서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겠다는 것은 기존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지식인들의 존재 기반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때문에 세종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왕실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극소수의 믿을 수 있는 학자들만을 불러 모아 은밀하게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밤늦은 시간, 궁궐의 서고에는 등불이 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신하들의 눈을 피해 지편전에 점고 개혁적인 학자들과 함께 소리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와 주변국의 다양한 언어 체계를 분석하고 사람의 발음기관이 소리를 내는 원리를 탐구했죠. 어금니 소리, 혀 소리, 입술 소리 등 우리말의 오묘한 소리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수많은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명령만 내리는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학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글자의 모양과 소리를 연구하며 때로는 학자들보다 더 깊이 파고드는 열정적인 학자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늘 붓과 종이가 들려 있었고 수없이 많은 글자 모양과 발음 기호가 스쳐 지나갔을 테죠. 이 모든 과정이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세종이 짊어졌던 심리적 부담감과 이 프로젝트가 가진 파급력을 짐작하게 합니다. 만약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어떤 파란이 일어날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향한 세종의 의지는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그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강렬한 신념 하나로 모든 위험을 감수하기로 마음먹었을 겁니다. 이처럼 은밀하고도 치열했던 연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씩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보안을 유지하려 노력해도 궁궐 안팎에서는 왕이 새로운 글자를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소문은 곧 거대한 반발의 물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 유학자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을 테니까요. 자신들의 학문적 권위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뿌리째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은 그들로 하여금 격렬한 반대에 나서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특히 최만리를 비롯한 보수적인 유학자들은 세종의 이러한 시도가 유교적 전통을 해치고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새로운 글자가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백성들을 현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종의 거대한 꿈은 이제 현실이라는 거대한 암초와 부딪히며 왕권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과연 세종대왕은 이 격렬한 반대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과연 세종대왕은 이 격렬한 반대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백성을 위한 그의 거대한 꿈은 이제 조정 대신들의 거센 반발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그야말로 왕권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글 창제의 소식이 조정에 알려지자마자 성균관 유생들과 최만리를 비롯한 지편전 학자들은 즉시 들고 일어났죠. 그들은 새로운 글자의 창제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격렬한 반대 상소를 연이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수적인 유학자들에게 한글 창제는 단순히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을 넘어 조선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반대 논리 첫 번째는 바로 사대주의였습니다. 중국을 문명의 중심이자 대국의 스승으로 여기는 당시의 국제 질서 속에서 독자적인 문자를 만드는 것은 곧 중국에 대한 예의를 저버리고 스스로 오랑캐임을 자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조선이 중국과 다른 글자를 사용한다면 이는 곧 중국 문명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중화의 질서를 거스르는 불경한 행위라는 것이 그들의 핵심 논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대주의가 단순한 외교 방침이 아니라 조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신념이었던 셈입니다. 두 번째 반대 논리는 사회적 혼란 야기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한자라는 기존의 문자 체계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갑자기 새로운 글자가 도입되면 오히려 백성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사악한 무리들이 이를 이용해 민심을 현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학자들은 지배계층인 자신들만이 문자를 독점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일조한다고 믿었기에 백성들도 쉽게 글자를 익히게 되는 상황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기존의 사회계층을 흔들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어쩌면 그들의 반대 속에는 자신들의 지식과 권위를 지키려는 본능적인 저항심도 숨어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강력하고도 논리적인 반대에 직면한 세종대왕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단호했습니다. 어전 회의에서 최만리를 비롯한 대신들이 거듭 상소를 올리며 물러서지 않자 세종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셨습니다. 너희들이 운서를 아느냐? 사성칠음을 아느냐? 라고 일갈하며 자신만이 가진 문자학적 지식과 연구의 깊이를 들어 그들의 무지를 꾸짖었죠. 이는 단순한 질책을 넘어 자신의 신념과 왕권을 걸고 대신들과 정면으로 맞서는 비장한 선전포고와 다름없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어전회의는 순식간에 왕의 권위와 대신들의 신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장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신들의 저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궁궐 앞에 엎드려 밤낮으로 시위를 벌이며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았죠. 임금의 뜻에 반대하여 목숨을 걸고 궁궐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최고의 저항 방식이었습니다. 온 조정이 혼란에 휩싸였고 세종은 이 모든 상황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깊은 고뇌에 잠기는 세종의 침통한 표정은 어땠을까요? 오직 백성만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시작된 일이 이토록 거대한 반발에 부딪히자 과연 옳은 길인지 수없이 되묻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애민정신으로 굳게 다져진 결연한 의지가 더욱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그 신념은 어떤 반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와 같았죠. 세종대왕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거대한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대신들의 끈질긴 반대에 부딪혀 깊은 고뇌에 잠겨있던 세종대왕, 과연 그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임금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궁궐 앞에 엎드린 신하들의 시위는 단순한 반대를 넘어 왕권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백성을 향한 그의 단단한 신념은 어떤 위협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마침내 그들에게 직접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어전회의에서 최만리를 비롯한 반대파 유학자들을 준엄하게 꾸짖으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대신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학문을 물은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함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뜻을 막으려 드는가? 백성들이 그를 몰라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고 법을 알지 못해 고통받는 것을 어찌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백성을 향한 뜨거운 연민과 더불어 감히 자신의 뜻을 거스르려 하는 신하들에 대한 단호한 경고가 함께 담겨 있었죠. 이 순간은 단순한 언어 창제를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지도자의 비전과 용기가 시험받는 결정적인 대결의 장이었습니다. 압도적인 반대와 정치적 위협 속에서도 오직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일념으로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 세종의 고독하고도 굳건한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반대를 뚫고 세종대왕의 위대한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446년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바로 훈민정음이 세상에 반포되는 감격적인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임금의 이름으로 반포된 훈민정음 교서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글자를 몰라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길이 없었던 백성들에게 훈민정음은 마치 어둠 속을 밝히는 한 줄기 빛과 같았을 겁니다. 그들의 삶에는 전에 없던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이 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훈민정음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아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소문도,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는 편지도, 심지어 아이에게 들려줄 이야기도 모두 한글로 쓰여지기 시작했죠. 시장의 벽보를 읽지 못해 답답해하던 이들은 이제 스스로 글을 읽고 세상의 소식을 접하며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 되었고 지식은 더 이상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문맹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의 삶의 한글은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훈민정음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을 향한 세종대왕의 뜨거운 마음과 치열한 투쟁이 빚어낸 승리의 결정체였습니다. 왕권의 안정과 사대부의 기득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백성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려 했던 그의 예민정신과 소통의 리더십이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죠. 한글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유산일 뿐만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득권의 반대에 맞서며 오직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했던 한 지도자의 숭고한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세종의 고뇌와 용기, 그리고 백성을 향한 그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한글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